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오늘로써 한 달 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충북도 내 8개 선거구의 공천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고요. 더불어민주당도 경선 막바지입니다. 시사직감 오늘은 청주시 흥덕구 후보인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 만나봅니다. 김동원 후보는 송태영 전 충북도당 위원장과의 경선에서 승리하며 국민의힘 청주시 흥덕구 후보로 확정됐는데요. 김동원 후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동원입니다. 네,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직접 김동원 후보를 소개해 주시죠.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청취자분께는 어떻게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이제 앞으로 더 자주 뵙겠습니다. 더 자주 섬기겠습니다. 이 대개 정치하는 분들이 선거를 앞두고 많이 섬긴다라는 그 얘기를 해서 섬긴다는 말이 조금 희화화됐습니다만은 실제로 저는 정치를 하는 목적도 바로 주민들 또 시민들을 잘 섬기는 것이 최대의 정치의 지향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말이 허튼 소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이 흥덕구에 출마해서 이제 최종 공천을 받은 그 후보인데요. 6명이나 나왔습니다. 흥덕구에. 네네. 참 청주 4개 지역구에서 가장 치열한 그런 경쟁이 붙은 지역구인데요. 예, 처음에 1차 경선을 해서 2명이 탈락하고 또 2차 경선을 해서 또 2명이 탈락하고 이런 그 아주 역동적인 경선을 해서 뭐 사실은 이제 후보로서는 피가 마르죠. 네네. 예, 그리고 아주 진을 다 빼놓듯이 한 달이 넘는 경선 기간 동안 아주 많은 심신이 참 피곤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래도 결과가 공천이라는 결과가 또 최종 승자가 돼서 이제 민주당을 이길 후보가 김동원이다라는 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이 알아봐 주셨다라는 점에서 저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년 동안 민주당의 텃밭으로 돼 있는 이 흥덕에서 제가 민주당을 거꾸로 이렇게 대파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총선에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여기에다가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저는 흥덕 경제를 발전시킬 경제 전문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뒤에 아마 다시 그 보완을 할 그 시간이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힘겨운 경선을 거쳐서 국민의힘 흥덕구 후보로 확정이 되셨는데요. 네. 오늘로써 국회의원 선거가 딱 한 달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많이 바쁘시죠? 아유, 그렇습니다. 몸이 진짜 10개라도 부족할 만큼 참 뭐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분주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또 거리 유세. 오늘은 저희 팀들이 복명 사거리에서 네네. 아침 일찍부터 또 거리 유세를 하고요. 뭐 그 방송 또 이 대담이 중간에 또 들어와 가지고 유세 도중에 또 방송을 또 하는 그런 그 상황이었습니다. 네. 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 유권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불러주는 데는 제가 하여튼 다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이 확정되니까 이렇게 여기 와서 얼굴 좀 보자라는 그 분들이 2배는 넘는 것 같아요. 이제 6 후보 중에서 한 사람일 때와 이제 공천 확정자인 김동원 후보를 바라보는 시각이 역시 많이 달라졌다. 네. 후보로서는 뭐 즐겁고 유쾌한 일입니다만은 또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는 말씀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정말 국민의힘의 흥덕구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언행도 더 조심을 하고 있고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거 참 이거 힘이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몸은 비록 파김치여도 제가 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아주 그 흥겨운 그런 생각을 갖고 아침에 벌떡벌떡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청주시 흥덕구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당선됐던 지역구여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험지이기도 한데요. 지역민들을 만나고 또 선거운동을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뭐 험지 중에 왕험지로 그 표현을 하고요. 또 상대 당인 민주당은 글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몰라도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오아시스 같은 그런 지역이었군요. 왜? 20년 동안에 한 번도 예외가 없이 민주당 후보가 당선이 된 지역입니다. 네. 뭐 지역민들이니까 다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네요. 문재인 정권의 비서실장인 노영민 후보가 연이어서 3번이 당선됐고요. 지금 현역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때 장관까지 했던 도종환 장관입니다. 네. 도종환 장관도 비례를 포함해서 3번이 음. 국회의원을 역임한 거니까 도종환 3선, 노영민 3선을 다 흥덕을 기반으로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지역이라고 아니할 수 없지요. 반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20년 동안 한 번도 깃발을 꽂지 못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험지라는 말도 부족하다.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저보고 얘기를 하라면은 이제 잃어버린 20년을 되찾으러 왔다. 그런 그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저를 유권자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해주시면은 잃어버린 20년을 만회를 하고 광속 변화의 20년이 흥덕 앞에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속, 빛보다 더 빠른 변화의 속도가 있을 것이다. 그만큼 이전에 이 흥덕을 책임졌던 정치인, 관료, 행정가들이 상당히 무책임한 면이 많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지역민들을 만나 뵙고 제가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는 좀 제대로 바꿔보자. 예, 그리고 또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사람을 바꾸자 하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더라. 20년 동안 그 당에 그 인물을 뽑았더니 아무것도 안 일어나더라. 경제에 관심도 없고 지역민의 어떤 수건 사업도 별 관심이 없고 그래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동소이하더라. 즉 무언가 발전이 이렇게 욕구를 꽉 그 지역민들이 얘기를 해도 경제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이전의 두 분이 계셨기 때문에 상당히 더딘 것뿐만이 아니라 흥덕의 그런 지난 10년, 20년은 우리로서는 잃어버린 20년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것이 또 많은 분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거의 1년 동안 제가 지역민들을 만났는데요. 이게 공감대가 상당히 단단한 강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제대로 된 경쟁력인 후보가 나오기만 하면은 이 공감대를 기반으로 상당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번 경선을 통해서 바로 저 김동완 후보를 이제 변화를 앞장설 그리고 흥덕 발전의 기폭제를 선사할 그런 경쟁력 후보다 하고 인식을 해 주신 것을 저는 크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동완 후보가 느끼는 지역 내 분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김동완 후보의 정치 철학도 궁금합니다. 예, 저는 정치를 하기 이전에 사실은 이제 언론인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네. 잠깐 제 그 보완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청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나온 뼛속부터 청주 사람입니다. 네. 청주의 주성초등학교, 세광중학교, 청주고등학교를 다 졸업하고 81년에 이제 서울대학교로 올라갔습니다만은 그 뒤에 첫 직장이 삼성에 있었거든요. 네네. 삼성그룹의 이 모태라고 할 수 있는 삼성물산 그리고 금융감독원을 거쳐서 글쎄요 우리가 역마살 깼다는 얘기를 하죠. 많이 돌아다니는 직업을 이제 역마살 깼다고 하는데 예, 이 좋은 직장에서 또 더 큰 또 꿈을 위해서 제가 기자 생활로 이렇게 방향을 틉니다. 그래서 매일경제, 동아일보 기자 주로 이제 동아일보 기자를 다 포함해서 30년의 언론인 생활을 하고요. 아시아투데이라는 중앙종합 일간지의 부사장을 한 3년 정도 제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력 중에는 기자, 언론인 생활이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자 생활을 할 때나 또 제가 지금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오히려 생각이 더 공고해진 게 정치는 한판에 잔치여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네. 예, 지금의 사회 갈등의 사실은 근원지가 정치 아닙니까? 여의도 정치, 이 첨예하게 여는 야를 인정을 안 하는 모습, 야당은 더더군다나 여당을 뭐 지금 벌써 탄핵이니 또 이 누구누구 구속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그 판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가 잔치가 아니라 거의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 이거는 정말 고쳐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아주 뼛속 깊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입성을 한다면은 정말 제 정치 철학인 여와 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 앞에 민생 앞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네. 정치에서 그런 그 민생을 해결해주고 이 사회적 약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바로 정치의 저는 본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여야가 손잡고
한판에 흥얼거리는 잔치여야 된다. 이것이 제 정치계에 들어오는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죠. 네. 불 40년, 50년 동안 이 고착화되어 있는 양당 틀 서로를 파트너로 생각을 안 하고 이 걸림돌로 생각하는 그런 그 인식의 전환이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 앞장을 제가 서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의 사회적 갈등, 이 후진적인 정치 구조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김동원이 그 앞장을 서서 선봉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공약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동원 후보는 제1호 공약으로 청주시 흥덕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유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삼성맨 출신이시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 실현 계획은 어떻습니까? 예, 제가 흥덕에 삼성을 유치하겠다, 삼성을 끌어들이겠다 하는 게 지금 많은 또 청주 시민 여러분, 흥덕 구민 여러분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디 가면 네네. 이 얘기를 참 많이 물어봅니다. 이 삼성 뭐 무슨 바이오인가 뭐 하는 거 그거 진짜 들어오는 거요? 라고 또 이 묻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 들어오는 거요? 라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제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 홍보를 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삼성 이 회사는 세계적인 바이오 회사인 것만은 분명하고요. 저는 보안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반도체가 대한민국을 30년 동안 먹여 살린 그런 아주 소중한 우리의 자원이라면은 이 바이오는 앞으로 대한민국을 50년 동안 우리에게 먹거리와 또 이 국가를 지탱할 근본을 제공하는 우리의 자양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의 중요성은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왜 하필 그러면 삼성이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삼성은 이 청주, 흥덕은 물론이요. 청주, 충북으로 전체 확대해봐도 지금 삼성의 사업장이 충북에 몇 개나 있을까요? 몇 개 없을 것 같습니다. 못 들어보셨죠? 네. 맞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네, 오직 우리가 삼성 그 로고를 볼 수 있는 곳은 가전대리점밖에 없습니다. 네네, 예, 그렇죠. 냉장고, 세탁국 파는 가전대리점 외에는 이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의 완투를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서 있는 삼성이라는 거에 이 우리 충북은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게 아닐까요? 그 대규모 이 투자를 하는 삼성에 왜 하필이면 충북에는 거의 그림자도 못 볼까요? 바로 지금 앞서 이 지역에서 정치를 했던 정치인 또 관료 행정을 맡으신 분들이 이거는 반성과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거는 사실 이 방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은 층들에게 미래의 비전을 제공할 때는 뭡니까? 당연히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와야 되거든요. 네. 청주에 저부터 지금 40년 서울 타향살이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마는 이 청주에 좋은 대학 또 청주에 좋은 일자리 삼성이 청주에 있고 또 제가 속한 또 이 언론기관들이 다 청주에 있다면은 굳이 청주를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청주를 왜 벗어납니까? 왜 눈물 젖은 빵을 먹고 서울에서 타향살이를 합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서울에서 누리는 그런 교육 시설도 청주에서 누리도록 하고 삼성과 같은 우리 양질의 일자리를 여기에 유치를 하는 것만이 우리 젊은 이들에게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일자리를 갖고 여기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좋은 정주 조건으로 해서 삶의 질도 높이고 바로 그렇습니다. 삼성을 유치하겠다는 것은 바로 그런 다목적 포석인 것이죠. 네. 그러면 뭐 이게 진짜 허황된 것이냐라고 저한테 공격하는 예비 후보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제가 공천을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을 뭐 일일이 얘기를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삼성의 의사결정권자들을 하고 이게는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져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머릿속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요. 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라고 사실은 대화를 많이 하고 구체적인 이 아웃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1호 공약으로 택한 것입니다. 네네. 물론 1, 2년 내에 이게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또 한 가지만 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인천에 공장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불과 한 달 전에 영업이익이 1조 클럽에 가입을 했습니다. 매출액도 아니고 영업이익입니다. 바로 바이오 산업이 그만큼 폭발력이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제3의 제4의 대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천시하고 삼성하고의 어떤 그 추가 협상이 지금 상당히 답보 상태에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지금 공약을 하고 있는 청주 그것도 흥덕이 유력한 대안 후보가 될 수 있다. 요까지만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네. 질문할 게 많아서 바로 네. 다음 질문으로 네.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 김동완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청주권 4개 선거구 총선 후보자들이 공약 공동책임 이행 등을 통한 원팀을 선언하셨는데요. 네. 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네. 이제 청주권 4개 선거구가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공천이 확정이 됐군요. 네네. 상당 또 서원 청원구는 이미 이제 후보가 확정이 돼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흥덕에서 공천을 획득을 해서 이제 라인업이 짜여 있죠. 그런데 바로 지금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4개 선거구에 완팀 선언을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청주에서는 이게 정치사상 처음입니다. 네. 예,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함께 손잡고 우리는 완팀으로 앞으로 공약 발굴과 공약 이행을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게 청주에서는 처음 보는 장면일 텐데요. 바로 이것은 4년 전 총선 결과가 전패였습니다. 우리로서는 4대 0인 것이죠. 네. 4개 지역구가 다 민주당이 싹쓸이를 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차단을 하고 오히려 반대로 역공을 해서 4개를 다 찾아와야 된다 하는 그런 아주 절실함과 절박함이 있기 때문에 4후보가 똘똘 뭉쳐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역사상 처음으로 보여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실제로 이 4후보가 아주 호흡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4후보의 공동적인 공동 전선 그리고 공약 발굴과 앞으로의 어떤 공동 유세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자주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의 원팀 선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김동완 후보와 경쟁하게 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4선에 도전하는 도종환 의원이냐 아니면 이현희 민주연구원 부원장이냐 내일이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개혁신당과 진보당 후보까지 4파전 경쟁이 예상이 되는데요. 끝으로 이번 선거 어떻게 임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을 하시죠. 지금 민주당의 흥덕구 후보가 누가 되느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터줏대감으로 도종환 접시꽃 당신으로 알려진 분이죠. 접시꽃 당신이 그대로 또 큰 이변 없이 차지를 할 것이냐. 또 지금 이연이라고 하는 분은 사실은 이제 지명도에서는 잘 모르실 겁니다. 누구지? 그런데 제가 또 팁을 드린다면은 중앙당 당대표 이재명 대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재명 당대표 그 세력들이 내려보낸 그런 그 후보라 해서 상당히 보는 관전자 입장에서는 아주 흥미있는 대목인데요. 청주 시내의 다른 지역구 상황을 보면요. 바로 이렇게 기존 그의 터줏대감들이 지금 하나씩 제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내일 뚜껑을 열어보면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측을 한 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원래 아성을 구축해 있던 기득권 세력들이 상당히 지금 코너에 몰린다. 아마 결과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예, 저 역시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4파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 사실은 뭐 양당 구조 속에서 다른 두 진보당이라든가 또 개혁신당의 후보들이 선전을 하더라도 그거는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끊질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이제 양당 구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김동완과 민주당에서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그 공천을 받든 간에 이제 흥덕의 미래를 생각을 하면 답은 나옵니다. 자, 20년 동안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만족 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면은 바로 이제 기회를 또 선택을 다른 그 후보에게 주시면은 경쟁력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저 김동완을 선택을
해 주실 것으로 저는 뭐 확신에 차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미래를 생각하면은 답은 김동원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원 후보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주시 흥덕구 후보인 국민의힘 김동원 후보 만나봤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시간이 좀 부족한가요? 조금 넘쳤는데 괜찮습니다. 네. 말씀을 많이 해주셔가지고.